자, 안녕하세요. 단양입니다. 오늘까지 참 추웠어요. 그죠? 며칠 추웠고, 다음 주부터는 날이 풀린다고 합니다. 올해는 여튼간에 겨울이 좀 지난해에 비해서 기온이 좀 높은 것 같은데, 그래도 부분적으로 아마 기온이 많이 내려가는 그런 날이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뭐 이미 제가 영상을 다 드렸지만, 이제 흘림처리 시기가 됐고요. 마지막 옥사사 흘림처리. 그리고 이제 문제는 지금 저한테도 이제 전화 오신 분들 중에 보면 거의 절반 이상이 산란을 나가고 있다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산란을 이제 나가다 보니까 또 당연히 안에 봉고진 그 자리에 봉고졌던 그 자리에 먹이가 소진되는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월동 사양을 부분적으로 일정 기간만 주고 또 안 하신 분들, 또 그런 분들도 당연히 이 먹이가 좀 부족할 겁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얘들은 봉고진 상태의 그 주위에 먹이만 섭취하는 것 뿐이지 겨울이 되면 활동을 못 하기 때문에 끝장, 다시 말하면 옆에 봉고진 곳 외에 먹이가 있다 하더라도 먹질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마지막 포장할 때도 먹이 많은 걸로 해서 중앙에다 이렇게 배열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먹이가 없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지금 뭐 또 이 영상을 보시고 먹이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소비를 제쳐 보시면 안 돼요. 봉고진 상태, 날이 추워서 봉고진 상태에서는 소비를 이렇게 열어보시면 안 됩니다. 소비를 벌려보시면 안 되기 때문에 안에 봉고진 덩어리가 떨어지면 좋을 게 없어요. 또 날씨가 계속 추면은 떨어졌다가 올라오지 못하고 동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 되고요. 제가 오늘 영상을 찍는 거는 아마 다음 주 내일부터 다음 주에는 기온이 많이 올라간다고 그래요. 여기도 추운 지방이지만 뭐 아침 영상 0도에서 1도에서 뭐 낮에 12도 13도까지 하여튼 다음 주는 좀 따뜻한 기온인 것 같은데, 요럴 때 그 체크를 하시는 게 좋다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혹여나 지금 먹이 부족으로 고민이 되신 분이 계시다면 다음 주 중에 일기예보를 보시고, 아마 다음 주 중에 날이 이제 10도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벌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럴 때 얼른 낮에 온도가 많이 올라가서 벌들이 많이 나왔을 때 그때 얼른 그 먹이가 없는 부분을 먹이 있는 걸로 채워주시면 되는데, 먹이장이 또 없으시면 난감하시죠. 먹이장이 좀 여유가 있고 빼놓으신 게 있으면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먹이장을 구입하시거나 아니면은 현재 벌통 안에 소비 중에서 대부분 그 첫장이나 끝장, 그죠? 가생이 그냥 벌이 봉고진 소비 외에 그 양쪽으로 가생이 그 소비를 보면 먹이가 많은 게 배열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안쪽에 봉고화지는 형태의 고기 부분을 소비를 빼고 먹이 많은 걸로 이렇게 교체해 주는 그런 작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먹이는 꼭 제 방법이 옳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이렇게 옛날보다는 많이 기온이 높아졌기 때문에, 더군다나 올해같이 이렇게 엘니뇨로 인해서 12월 달에도 벌들이 나오는 현상이 있다고 하면 더더욱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먹이는 끝까지 충분하게 사용하기에 겨울 식량이 차게끔 해주는 것이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다음 주에 날이 따뜻할 때 벌들이 많이 나와서 활동할 때 그때 그 타임이 가장 적기니까 먹이장으로 대치를 좀 안쪽에다가 해주는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혹여나 이제 봉판 뭐 산란 나가는 통도 있을 겁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산란 나간다는 거는 보온과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미리 서둘러서 안포장을 과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드릴 부분도 거기에 있지만,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12월 달 올해 같은 경우는 온도가 좀 엘니뇨 현상 때문에 높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여튼간에 날씨를 쭉 봐서 다음 주 지나고 나서 또 후반부에 중반 넘어서 중반부터 또 그 뒤에 한 30일 정도의 일기예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또 관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기회는 다음 주 중에 뭐 이쪽도 뭐 10도 이상이 올라가니까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더 따뜻하겠죠. 그래서 그때 좀 기회를 적기로 생각하셔서 먹이장으로 해주시고, 안에 혹여나 봉판이나 산란 나가는 거 있으면 가감히 빼내 버리세요. 빼내 버리시고 거기다가 먹이 많은 걸로 바꿔주는 그런 작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경험이 좀 적으신 분들은 겨울에 지금 산란 나가면 벌이 더 불어나겠지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제가 늘 얘기지만 득보다 실이 많다는 거. 얘들이 산란 나가면 결국은 배설을 해야 돼요. 먹이를 섭취하기 때문에. 뭐 자기들 새끼 난 거는 지들이 열을 내는 곤충이기 때문에 보호를 한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먹이 섭취를 하게 되면 벌들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당장 산란이 있고 뭐 봉판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계속 놔두게 되면 먹이 부족도 먹이 부족이지만 추워서 나올 수가 없어요. 얘들이 탈분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봄에도 보통 입춘 때도 사실은 2월이지만 춥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1월 달에 깨우지만 추울 때 깨우면 어떻게 보면 지금은 더 추운 시기죠, 온도적으로. 그래서 애들이 이제 물론 이제 그 기간이 대한 때 깨워도 뭐 한 보름 정도 있으면은 입춘이기 때문에 2월달 들어서면 낮에 또 영상의 기온일 때가 있잖아요. 물론 영상이라고 해서 벌이 다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 여튼간에 얘들이 생리적으로 지들이 나올 온도다 아니다를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봄볼을 깨우고 나서도 탈분을 해야 되는데 날이 추워서 못 나오면 입구에다 많이 배설을 해 놓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봄에 봄볼 깨우는 거하고 지금 산란을 받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죠? 여튼간에 대한 때나 입춘 때 깨우면 아직도 한 달 반 정도, 2달 정도 남은 건데, 지금 미리 겨울 동안에 깨우면 탈분의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벌이 예를 들어서 는다 하더라도 늘지는 않습니다. 늘 것 같아도 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지금 이번 다음 주에 따뜻할 때 내검하실 때 물론 많은 양을 가신 분들은 힘들죠. 저도 역시 뭐 몇백 군이다 보니까 그렇게는 다는 못하지만 저는 월동먹이를 충분히 좋고 확인을 다 했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 주 중에 따뜻한 날 먹이로 중앙에다가 삽입을 해서 바꿔주는 작업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프로폴리스망을 이제 걷는 시기가 됐죠. 저도 올해 이제 본교를 지금 프로폴리스를 털었는데, 이제 털도 아직 덜 털었어요. 뭐 이제 일부분만 털었는데, 지금 이 시기 때 이제 폴리스망을 제거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 가을에 일찌감치 제거하신 분이 있는데 그러실 필요 없고요. 프로폴리스망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럴 때 지금 마지막 그 흘림 처리할 때, 옥사산 흘림 처리할 때 걷어내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걸 걷어내지 않아도 관계없습니다만 나중에 봄에 봄벌 깨고 화분떡 올려주고 막 할 때 거치장스러워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프로폴리스도 채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옥사산 흘림 처리 해줄 때 뺐다가 거기서 프로폴리스가 많이 있는 그 폴리스망으로 선별을 해서 털어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프로폴리스는 기온이 높을 때는 안 됩니다. 찐득찐득해지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추울 때 아침에 터셔야 돼요. 밖에다 내놓으면 이제 밤새 얼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이제 뭐 하여튼 뭐 큰 뭐 다라를 놓던 뭐 깨끗한 비닐을 깔던 해서 털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거를 하고 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장착은 내년에 봄볼을 깨워서 개상 올라갈 때, 개상 올릴 때 그때 또 폴리스망을 칩니다. 개상 올릴 때 단상에 바로 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 4월쯤 되겠죠. 3월 말에서 4월쯤 개상 올라갈 때 폴리스망을 칩니다. 자, 이제 폴리스망에서 채집한 우리가 프로폴리스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가격이 좀 나가는 본교죠. 본교인데 이제 사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요.
또 파시는 분도 계시고, 저는 매년마다는 못해요. 왜냐면 저는 그 많이 분봉을 떼어서 벌을 늘려서 분양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많이 묻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터는데, 사시는 분이나 파시는 분이나 뭐 잘 아실 겁니다. 본교 구입하실 때는 원계라 그랬는데, 이제 본교 원계를 보실 때 검은빛이나 붉은빛이 많이 나는 게 품질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거기 안에는 밀랍도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밀랍이 많이 섞이게 되면 좀 밝은 색깔, 좀 노란, 노리끼리한 하얀 색깔, 여러분 밀랍 색깔 아시죠? 그런 색깔이 많이 나고요. 질이 좋은 거는 검은빛이나 붉은빛이 많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좀 파시는 분도 양심적으로 아마 양봉 좀 하신 분들은 아십니다. 자기 본교가 뭐 어느 정도 가격이 된다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A급, B급 정도 따져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본교를 터시고 나서도 또 이물질을 다 제거해야 돼요. 거기 안에 뭐 벌 죽은 사체도 있고 여러 가지 이물질이 있으니까 또 한참 또 이물질을 제거를 해야 되고, 이제 프로폴리스를 구입하셔서 프로폴리스를 담그는 방법은 제 영상에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프로폴리스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몸에 좋습니다. 면역성도 증가시키고 굉장히 좋은 물질인데, 보통 우리가 1kg 단위로 팔잖아요. 그러면은 1kg 단위로 1kg를 구입하시게 되면 500 그거를 깨끗이 씻어요. 찬물에는 절대 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찬물에다가 한 반나절 담궈 놓으신 다음에 고운 소총이나 뭐 고운 채로 세척을 하셔서 거기다 걸르셔서 그걸 좀 말려 놓습니다. 말려 놨다가 깨끗이 세척을 한 다음에 1kg 중에 500g 반을 나누시면 돼요. 그냥 500g, 500g 반을 나누셔서, 우리가 보통 그 2.4kg짜리 꿀병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다가 500g씩 2병을 넣고, 2병에다 넣고, 먼저 폴리스 세척한 폴리스를 넣고 500g씩, 나머지 뚜껑 위에까지 이제 그 알코올을 채워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뭐 알코올 뭐 30도 이상짜리로 하시는 분들 계시고, 어떤 분들은 빼갈로 하시는 분들 계시고, 요즘은 이제 보통 우리가 쓰는 주정으로 하시면 됩니다. 예, 주정하시는데 주정이 95%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생수를 타셔도 돼요. 그래서 한 50도 만드시던지 아니면은 95도로 담그셔도 되고요. 단지 이제 담그고 나서 섭취할 때는 그냥 먹으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95%의 알코올로 프로폴리스를 담았는데 그걸 그냥 먹으면 안 되고요. 물에 희석해서 드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아예 어떤 분들은 주정이 95%니까 6대 4 정도로 그러니까 주정이 6이고 물이 4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한 40%좀 넘겠죠. 50%는 안 되고 50도는 안 되고 그 정도로 해서 담그시는 분도 계시고요. 하여튼 원액으로 담그시는 분도 계신데, 섭취할 때는 분명히 물에다 희석해서 드셔야 된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오늘 요점은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다음 주에 날이 따뜻해지니까 하여튼 먹이 없으신 분들, 먹이 산란이 나가서 걱정하시는 분들, 지금 먹이가 부족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은 하여튼 따뜻한 날 다음 주에 그 자리에다가 소비를 좀 바꿔주는 방식을 취하시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혹여나 프로폴리스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주세요.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전 3kg 팔고요. 올해 지금 7kg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직 더 따긴 더 털어야 돼요. 아직 덜 털었어요. 아침에 춥다 보니까 깨가 나네요. 그래서 아마 한 3kg, 일단은 저기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게 3kg고 앞으로 따면은 또 더 나올 것 같은데, 일단 필요하신 분들 전화 주시고요. 자, 하여튼 다음 주가 따뜻하면 별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시고 먹이 관계 잘 살피셔서 원활한 그 월동이 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영상은 이제 뭐 사실은 올릴 게 없어요. 이제 봄벌 깨울 때 한번 영상을 또 올려드리고, 자, 또 하나,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화분떡을 이제 조제를 해야 됩니다. 그죠? 저도 이제
요달 한 20일 정도에 화분떡을 미리 해러 갑니다. 화분떡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겨울이 온도가 낮다 보니까 화분떡을 우리가 이제 뭐 조제를 하게 되면은 갖다 놓고 좀 숙성을 시키는 기간이 좀 두는 게 좋습니다. 바로 제조해서 주는 것보다도 미리 좀 해서 숙성 기간을 좀 두고 공급해 주는 게 좋죠. 지금은 겨울이라 사실은 갖다 놔도 이제 따뜻한 방에다 놓으면 모를까 숙성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여튼간에 바로 하는 것보다는 미리 갖다 놓고 좀 모로 덮어 놓으면 숙성이 됩니다. 그래서 숙성을 좀 해서 주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 같은 경우는 20일 정도 하게 되면 1월 한 15일 정도 벌을 깨웁니다. 그래봤자 한 달도 안 되기 때문에 숙성이 좀 그 정도 기간이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밖에다가 박스에다가 비닐을 폭 씌워 놓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낮에 이렇게 햇빛이 되면 안에 이제 온도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숙성이 좀 돼요. 그래서 미리 하시면 좋고 조금 하시는 분들은 뭐 양봉원에서 사다 주시면 되고요. 적어도 한 50군 이상 되시는 분들은 가서 조제를 하는 게 좋죠. 이제 뭐 화분떡 조제 비율은 각기 양봉하시는 분들마다 다 다릅니다. 이제 주는 뭐냐면 화분량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죠? 아무래도 그래서 화분량을 좀 많이 놓는 게 이제 단가도 많이 올라가고요. 사실은 좋은 화분떡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것저것도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양봉원에서 사다 쓰시면 제일 편할 수도 있어요. 조금 하시는 분들은. 네. 자, 그래서 이제 화분떡 깨우고 이제 내년 한 15일쯤 저는 벌을 깨우기 때문에 1월 15일쯤에서 또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하고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물론 앞으로 뭐 12월 안에 제가 올릴 영상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도 이 영상이 올해로서는 좀 마지막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다른 뭐 내용이 있으면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올해 2023년도 참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이 양봉이 사실은 힘들잖아요. 모르는 분들은 그냥 벌들이 꿀 물고 와서 꿀 따가지고 팔면 되는지 아시지만 사실 진짜 힘든 게 양봉입니다. 땡볕에 일해야 되고 더더군다나 요즘에는 이 진드기 가시기 때문에 양봉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제가 볼 때는 올해도 지금 이것저것 내서 얘기를 들어보면 피해가 많으리라 봅니다. 지금 당장 피해가 없더라도 물론 가을에 피해가 있으신 분도 많이 계시지만 특히 내년 봄에 이제 벌을 깨우고 나서 또 아마 피해가 많이 일어나리라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하여튼 뭐 이 병충해 때문에 참 애로가 많았습니다. 하여튼 뭐 내년에는 좀 더 좋은 방법으로 원활하게 좀 양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